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정폭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오늘은 잠시 쉬어간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반등 장세가 벌써 끝났나? 그래봤자 3일밖에 안 올랐는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일에는 당연히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없으면 사실 그 과정도 의미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과정을 절대로 쉽게 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이 상승과 하락이 만들어질 때 이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좋은 장세, 그리고 퀄리티가 높은 장세, 이런 장세는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해서 올라왔었던 바이오 기업군들이 살짝 조정폭을 만들어주는 하루였고, 원자재 관련주들이 그동안 낙폭이 좀 컸었는데 원자재 관련주들 위주로 수급이 한 타임 좀 들어왔었다 정도가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하이 볼 건데 그 전에 저희 하단 배너 보시면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또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시장 홀로 매매하시지 마시고 체험도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어떤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냐면 해외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 간의 M&A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런 인수합병 이슈가 좀 있으면서 하나의 이 제약바이오 기업을 공용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작은 기업도 작은 기업을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모집을 점점 부풀려 나가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이런 기조가 조금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 중에서 여러분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바이오 기업이 몇 군데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딱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내가 투자를 하는 이 기업의 섹터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대한민국 내 연간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바이오 기업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종근당, 대윤제약, 시젠, SD바이오센서 여기다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공룡 기업들이 과연 이런 M&A 이슈, 인수합병 이슈가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는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 이게 사실 나와주게 되면 대박이거든요. 섹터의 투심이나 분위기 자체를 살려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주도해서 끌어올려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시젠과 SD바이오센서가 M&A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제 진단키트 관련 기업군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기술력을 같이 만들어내고 뭐 이제 생산 루트나 아니면 뭐 심은 공장이나 이런 가동도 다 같이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공룡 제약사가 탄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기업에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지금 시젠의 시가총액이 왜 이거밖에 안 되죠? SD바이오센스의 왜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왜 이거밖에 안 된 걸까요? 유한양의 한미약품, 녹십자, 시가총액 지금 말도 안 되게 저평가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간 매출이 1조 원이 넘긴다라는 뜻은 있지 않습니까? 꾸준한 신약 개발의 동력을 갖췄다라는 뜻이에요. 안정적인 영업 루트도 창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든 여러분 뭔가 신약 개발을 잘한다라고 해서 돈을 잘 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약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그 신약이 어떤 신약인지 잘 광고 마케팅 해줄 수 있는 이 영업 부서가 없고 마케팅 부서가 없으면 절대로 그 신약이 뜰 수가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 에펙트가 맞잖아요. 물론 그 약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자체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1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은 계속 늘어나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러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세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는 너무나도 조금 수준이 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인수합병, M&A 이쪽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국적 제약사로 불리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빅파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빅파마들의 매출액이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개발 비용이 40%가 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번 돈의 40%는 연구하는 데 쓴다라는 거고요. 국내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했었을 때 이제 5분의 1 수준인 20%밖에 투자를 하지가 않아요. 그게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중간 제약사로 평가되는 매출 5천억대 기업만 사실 추려도 20%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쏟는 회사는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최근에 일동제약이라는 기업이 연구개발 비용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면서 결과물을 창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빅파마로서의 한 단계 좀 레벨업을 하기 위한 그런 모든 일련의 액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바이오 섹터의 투심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M&A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여러분 지금 수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마어마한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당연히 북한이라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게 팩트가 맞는데, 그럼 코스닥을 주도해 줄 수 있는 섹터는 여러분 바이오밖에 없어요. 바이오. 그러면 바이오 대형 기업군들이 M&A를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과연 얼마만큼의 투심이 쏠릴까요?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뭐 합병하고,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한미약폼이랑 M&A 하고, 시젠하고 SD바이오센스하고 M&A 하고, 그러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녹십장 M&A 하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군침이 싹 돌거든요, 여러분. 네. 삼바가 녹십자까지 인수를 한다? 그럼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이 CMO 공장들 다 돌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연간에 생산해낼 수 있는 파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 가지 이슈를 다 봤었을 때 매우 긍정적인 이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또 뭐냐면 제약바이오 산업이 저평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런 식으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대한민국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연구개발 비용이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M&A를 통해서 몸집을 부풀려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시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물한 개구리의 싸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모든 논리가 다 시장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하는데 왜 시장을 얘기하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러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이 종목을 보는데 시장을 논하지 않는 사람은 말 그대로 화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악재는 해소가 됐죠. 악재는 좀 해소가 됐고,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뭐냐면 실적입니다. 실적. 성장 모멘텀도 중요하죠. 성장 모멘텀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적입니다.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가치주이기 때문이에요. 성장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치주들은 이렇게 아무리 제약바이오가 꿈과 기대감을 먹고 크는 기업이긴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시가총액이 13조 원이 넘어가는 기업은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확히 뭘까요? 네? 11조 원이 넘습니다. 정확히 요구하는 건 숫자입니다. 그럼 숫자가 정확히 뭡니까? 재무제표 안에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죠. 그렇게 되면 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모멘텀 말고 실적도 같이 동반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매년 나와주고 있고 최대 매출액은 찍었는데 영업이익률은 감소를 했죠. 그래도 왜 그럴까요? 진단기 대팔았는데 마진율이 낮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에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충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클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도 좀 색다르게 구성하시고, 저희도 이제 수요일날 신규 주력 주한 종목을 나갑니다. 로봇 관련주 찐 수혜 주한 종목을 발굴을 해냈고, 그 종목을 이제 분할로 또 매수 진입 들어갈 건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3월 달에도 뭐 안 하면 여러분들께서 손해보험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 있는 이벤트로 내용 많이 치워드렸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혜택들 받아보시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뭐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여러 혜택 다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